요즘 너도 나도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소셜 미디어를 켜면 온통 아침 저녁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는 러닝 인증샷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격렬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선하고 바람이 좋은 저녁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는 산책길이야말로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왕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길을 나섰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무작정 뼈와 관절을 소모하는 걷기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산책을 최고의 명약으로 바꾸는 과학적인 걷기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똑같이 30분을 걸어도 남들보다 5배 이상의 면역력을 챙기고 뇌세포를 깨우며 장 기능을 완전히 되살리는 가장 영리한 걷기법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왜 걸어야 할까요? 수많은 현대인이 겪는 위장장애나 만성염증,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환의 이면에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의외로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신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고가의 약물이 아니라 하루 30분의 영리한 걷기입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활성화는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신체 내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걷기를 통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신체 전반의 면역체계가 견고해집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직접 격퇴하는 핵심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유쾌하고 적당한 자극의 걷기 운동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고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과 불면증 역시 걷기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걷기는 장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세로토닌 분비로 이어져 뇌의 스트레스를 지워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걷기는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젊게 만들고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의 감소에 있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체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려 뇌에 신선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다리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카우 뇌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강력한 펌프 작용을 일으키고 이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의 노화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발과 손은 뇌의 지시를 받는 말단 기관이 아니라 뇌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출장 기관에 가깝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딛고 손을 흔드는 모든 행위는 뇌내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신경세포의 접합부인 시냅스를 새롭게 연장하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복구하며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뇌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즉, 영리하게 걷는 사람은 걸으면 걸을수록 뇌의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사고의 유연성과 치매 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치유 효과와 뇌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단순히 다리만 앞으로 뻗는 터벅터벅 걷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부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골반의 각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근력이 떨어지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뒤로 누운 채 걸으면 체중이 무릎과 고관절에 고스란히 실려 연골이 마모되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살짝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은 배에 힘을 주고 걸으라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거나 숨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제자리에 서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 내 배꼽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쿡 찔렀을 때 몸을 움츠리며 단단해지는 그 부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간 지점을 아랫배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이 아랫배를 척추뼈가 있는 등 쪽으로 지그시 당겨 붙인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항문을 가볍게 조이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엉덩이 안쪽 근육에 살포시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져 있던 엉덩이가 위로 척 올라가면서 뒤로 누워있던 골반이 앞으로 살짝 회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엉덩이와 아랫배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순간 골반의 중심이 바로 서면서 척추가 곧게 펴지고 신기하게도 무릎에 실리던 하중이 분산되어 허리 주변 근육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다리의 힘이 아닌 상반신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부드럽고 가볍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아랫배를 등 쪽으로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받쳐준다는 감각을 기억하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기는 것입니다. 산책로를 가만히 관찰하면 많은 사람들이 팔을 앞으로만 대충 휘두르거나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나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부위가 바로 팔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손이 아니라 온몸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근육들이 밀집해 있는 날개뼈, 즉 견갑골입니다. 팔꿈치를 뒤로 강하게 당기면 자연스럽게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모이면서 등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움직임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반신만 쓰는 걷기가 아닌 상반신과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고효율의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복근을 의식해 상체를 세우고 팔꿈치를 뒤로 당겨 견갑골을 움직이며 착지할 때는 엉덩이 근육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장요근을 이용해 허벅지를 살짝 내미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팔꿈치가 뒤로 잘 당겨지지 않는다면 평소 등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니 걷기 전 준비 운동으로 견갑골을 가볍게 돌려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신으로 걷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상하체의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우리의 시선과 발바닥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우선 어깨와 목에 불필요한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게 걷겠다고 어깨를 으쓱 위로 올리거나 목에 힘을 주는데 이는 오히려 승모근을 뭉치게 만듭니다. 어깨는 아래로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유지하십시오. 시선 역시 중요합니다. 바닥을 구부정하게 내려다보며 걸으면 경추가 꺾이고 등 전체가 굽어집니다.
시선은 앞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거나 멀리 2, 3미터 앞 지면을 아득하게 바라보며 척추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수리 위에서 누군가 실로 내 몸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허리와 등이 곧게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내디딜 때의 핵심은 3단계 접지입니다. 만약 발가락이나 발바닥 전체로 털썩 소리가 나게 땅을 디디고 있다면 그 걸음은 무릎과 고관절의 연골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올바른 3단계 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가볍게 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뒤꿈치에 실린 체중이 발바닥 바깥쪽을 지나 발가락 전체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뒤로 밀어내며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3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발바닥의 아치가 완충 작용을 해주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때 걷는 속도와 걸음의 힘 역시 철저하게 통제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걷는 산책 수준의 느린 속도는 자율신경을 자극하거나 근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닝처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옆 사람과 짧은 문장으로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다소 숨이 차는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평소 걸음보다 시속 1km 정도만 더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해 보십시오. 걸음의 힘은 발바닥으로 땅을 쾅쾅 내리찍는 물리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낼 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에 단단한 힘이 들어가는지 의식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걸음의 힘입니다. 바른 척추 자세와 3단계 접지, 그리고 리듬감 있는 속도가 결합될 때 비로소 전신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걸으면서 머리를 쓰는 육체와 뇌의 동시 자극법입니다. 신체적 움직임에 지적 자극을 더할 때 인지 기능의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는 2배 이상 치솟습니다. 실제로 전문 의료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이 머리를 쓰면서 운동을 했을 때 치매로의 진행이 멈추거나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을 걸으며 앞서가는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 4개를 무작위로 조합해 더하거나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혹은 한 걸음에 한 글자씩 매칭하며 속으로 끝말잇기를 이어나가거나 주변의 풍경을 보고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단어를 조합하는 방법도 훌륭한 뇌 자극 놀이가 됩니다. 단순히 목적지 없이 걷는 행동의 지적 연산 작업을 얹어주는 순간 뇌의 신경망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을 시작합니다. 결국 영리한 걷기란 시간의 낭비 없이 신체의 모든 기능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는 고도의 과학적 행위입니다. 러닝처럼 무릎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을 들여 회원권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문을 열고 나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완벽한 면역 요새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짚어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리듬의 걷기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주어 만성적인 위장장애와 변비를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또한 신체 면역세포의 핵심인 NK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격퇴하는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우리의 뇌로 올라가 우울감과 불면증을 씻어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둘째로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은 뇌에 신선한 산소와 혈액을 고루 공급합니다. 손과 발이라는 출장 기관을 움직임으로써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새롭게 재생시키고 뇌세포의 수 자체를 늘려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물리적으로 젊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실천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랫배 단전을 등 쪽으로 당기고 항문을 조여 뒤로 누운 골반을 앞으로 바로 세우는 것. 손이 아니라 날개뼈인 견갑골을 움직이도록 팔꿈치를 뒤로 힘차게 당기는 것. 시선을 2, 3m 앞에 두고 허리와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이어지는 3단계 접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옆 사람과 노래는 못해도 대화는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리듬감 있는 속도를 유지하고 차량 번호판 계산이나 끝말잇기 같은 지적 자극을 더해준다면 걷기의 효과는 그 즉시 2배 이상 치솟게 됩니다. 이제 운동화 끈을 묶고 문 밖을 나설 때 이 원칙들을 확실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몸에 가해지는 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운동의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게 발을 바닥에 끄는 터벅터벅 걸음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실천하는 이 짧고 영리한 약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은 당신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암세포를 퇴치하며 뇌세포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하루하루가 쌓여 병원을 멀리하고 약을 끊어내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완성합니다. 지금 바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